K9A2는 이전 모델보다 더욱 향상된 장전 속도와 더욱 빠른 발사 속도를 가집니다. 그러나 실제 인원은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죠. 이 같은 퀀텀 점프는 모두 A1 기반에서 이뤄낸 시스템 덕분입니다. A2와 A3, 그리고 차륜형의 개발 및 대량 생산은 한국의 인프라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자국의 노후화된 포병 전력을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에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조달 사업을 넘어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지갑 변동을 예고하는 신호탄과도 같은데요. 이 사업에서 한국의 자랑이자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 K9 자주포의 도입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독일, 이스라엘, 스웨덴, 프랑스 등 쟁쟁한 방산 강국을 압도한 숨겨진 반전 소식, 오늘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렛츠기릿. 미 국방부는 지난달 말 연방정부 입찰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 내놓으라 하는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공식적으로 발행했습니다. 이 정보 요청서는 향후 진행될 본 입찰의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적인 첫 단계로 참가 희망 업체들에게 자사가 보유한 자주포의 구체적인 사양과 기술적 성능 데이터 등 상세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특히 미 국방부가 납기를 그 무엇보다 가장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정보 요청서에서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생산된 자주포 초도 물량 한 분과 그에 상응하는 재장전 차량 한 대, 그리고 안전성 시험평가 수행에 필요한 모든 지원 인력과 물자를 미 육군 시험센터까지 보내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소요되는가와 같은 질문이 포함되었죠. 또한 실제 야전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단계에서 미국산 자주포 6문과 재장전 차량 6대, 그리고 운용 시험에 필요한 제반 인력과 물자를 지정된 미 육군 기지에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완벽하게 배치할 수 있는가와 같은 매우 상세하고 압박적인 질문을 통해 단순한 서류상의 성능이 아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전력화 능력을 갖추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확인된 신속하고 안정적인 무기 공급 능력이야말로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임을 미군이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초스피드 납기의 달인 한화가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의 후보는 독특하게도 모두 차륜형 자주포 모델입니다. 독일 라이멘탈사의 RCH-155, 스웨덴의 아처, 이스라엘의 아트모스 2000 등이 한화와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미국이 차륜형을 요구하는 데에는 신속한 해외 전개 능력과 비교적 저렴한 운용 유지 비용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궤도형인 K9을 주력으로 생산해온 한화가 차륜형 모델을 아직 개발하려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수준에서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한화가 타사 대비 더 높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그 배경에는 경쟁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생산 라인과 함께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의 비밀병기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최근 발표에 따르면 놀랍게도 한화는 벌써 K9 자주포의 차륜형 버전을 비밀리에 개발하여 생산 단계에 돌입했으며 오는 2026년 초에는 실제 시험 운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나디펜스 USA의 제이슨 팍 이사는 K9에 바퀴 달린 새로운 버전이 이미 생산 라인에 있으며 2026년 초에 본격적인 시험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차륜형 모델이 현재 대한민국 국군이 운용 중인 K9A1의 성능을 뛰어넘어 완전 자동장전 시스템과 승무원 감소 등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K9A2 자주포의 강력한 포탑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기존 K9이 가진 막강한 화력과 신뢰성은 그대로 개성하면서도 현재 미군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신속한 기동성과 운용 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바퀴 달린 대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이 굳이 자국산 무기가 아닌 해외 제품을 도입하려 하는가입니다. 자주포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이유는 현대 방위산업의 핵심 원리인 규모의 경제와 이미 완벽하게 검증된 대규모 생산 라인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현대 자주포는 155mm라는 화력의 규격이 사실상 정해져 있어 성능과 화력의 상한선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즉, 그보다 중요한 경쟁력은 바로 합리적인 생산 단가와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빠른 생산 속도, 그리고 전세계 어디서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안정적인 부품 수급 능력인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K9 자주포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K9은 이미 대한민국을 포함해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이집트 등 전세계 10개국에서 2200문 이상이 실제로 운용되며 세계 자주포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한 명실상부한 글로벌 베스트셀러이죠. 이는 곧 규모
규모의 경제를 통해 다른 경쟁자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신속한 생산 능력으로 시장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 역시 K9보다 우수한 자주포를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요. 과거에 크루세이더라는 이름의 자주포가 그 주인공입니다. 크루세이더는 계획상 당시 현존하는 그 어떤 자주포도 성능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스펙을 목표로 개발되었는데요. 주포는 155mm 56 구경장에 전열화학 곡사포를 채용하였고 혁신적인 자동장전 장치와 모듈식 장약 시스템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분당 최대 12발이라는 경이로운 발사 속도를 구현할 수 있었으며 분당 10발의 속도로 지속적인 사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개발 및 생산 비용이었죠. 총 사업 비용이 무려 11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은 냉전 종식 이후 변화된 안보 환경 속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게다가 과도한 성능 추구로 인해 차체의 중량이 너무 무거워져서 미군의 가장 큰 전략 수송기인 C5 갤럭시로도 공수가 어려워 신속한 해외 전개가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약점까지 드러내는데요. 결국 크루세이더는 단 한 대도 양산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인 2024년에는 사거리 연장 포병 ERCA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되는 아픔까지 겪었는데요. ERCA 사업은 기존 자주포의 2배에 달하는 70km 이상의 경이적인 사거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포신의 길이를 무려 58 구경장까지 극단적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길어진 포신이 포탄 발사 시에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심각한 내구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생산 라인을 건설하는 비용 문제에 부딪히면서 결국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이 두 번의 쓰라린 실패는 미국에게 값비싼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지원상 성능이 압도적이라 할지라도 대량으로 또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야전에 배치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실패한 무기와 다름없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K9 자주포의 성공 비결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K9 A1이라는 검증된 플랫폼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개량을 이뤄냈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 기반의 완전 무인 포탑을 목표로 하는 미래를 위한 개발 K9 A3와 함께 신속한 배치와 같은 새로운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차륜형 모델까지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미래의 요구 조건까지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라인까지 구축한 것이 바로 한국이죠. 이러한 K9의 현실적인 강점을 경쟁 모델들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는데 일례로 독일 KNDS사의 RCH-155는 사측이 제시하는 재원상 성능만 놓고 보면 매우 혁신적이고 뛰어난 자주포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동 중에도 정밀 사격이 가능하고 단 2명의 승무원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완전 자동화 시스템 등은 분명 미래지향적인 기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뛰어난 성능이 아직 대량 생산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사실상의 시제품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RCH-155의 실제 양산과 전력화 일정은 계속해서 지연되어 그야말로 오리무중인 상태이고 언제 제대로 인도될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제조사인 KNDS는 RCH-155의 구체적인 생산 라인이나 공정에 대해 자세히 공개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2022년 우크라이나가 18문의 RCH-155 구매를 독일 정부로부터 승인받을 당시 회사 대변인은 이제야 생산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주문을 받은 시점에도 즉시 대량 생산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된 라인이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독일 매체에 따르면 사실상 소수의 인력이 투입되는 수작업에 가까운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는 수십 년간 수천 대를 생산하며 완벽하게 안정화된 한 라인을 보유한 K9 자주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입니다. 독일 연방군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RCH-155의 배치는 이미 두 번째 크게 지연되었으며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생산 라인 부재뿐만 아니라 RCH-155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우크라이나군이 기존에 사용하던 지휘 통제 시스템인 크로피바와 통합하는데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독일 자주포뿐만이 아닌데요. 차륜형 자주포의 또 다른 대표 주자인 이스라엘 LB 시스템의 아트모스 역시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덴마크가 차기 자주포로 아트모스를 선정한 이후 여러 정치적인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도입이 확정되었는데 하지만 이 역시 납품 일정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나 생산 라인 부재와 함께 민간용 GPS 시스템이 탑재되어 이를 군용으로 교체하는 데에만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최근 폭로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이스라엘 본토의 전쟁 상황이 악화되면서 포탄 및 로켓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특정 국가의 정세에 따라 부품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리스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전 세계에 걸쳐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망을 구축한 K9의 강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후보가 K9 하나로 좁혀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번 사업에서 최종적으로 K9 자주포가 선정되어 미국으로 수출된다면 이는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불과 70년 전 첫
처참했던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변변한 전차는커녕 자주포 한 문조차 없이 오직 미국의 원조에 의지해 나라를 지켜야만 했는데요. 북한군의 T-34 전차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올 때 우리 군은 속수무책이었고, 그때 미군이 긴급하게 지원해준 M36 잭슨 대전차 자주포와 M101 곡사포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무기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는 지원국이었던 그 미국에 우리 기술로 만든 최첨단 무기를 역으로 수출하는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최근 중국의 가장 큰 지상군 부대이자 과거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핵심 부대였던 인민해방군 제82 집단군에서 대규모 자주포 훈련 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중국군의 주력 150호 자주포인 PLZ-05의 실전 훈련 과정을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의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중국은 이 영상을 통해 자국 포병 전력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싶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자신들의 치명적인 약점과 낙후된 운용 실태만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국제적인 창피를 당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영상에서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포탄 발사 시 발생하는 엄청난 반동을 차체가 전혀 제어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영상 속 PLZ-05 자주포는 포탄을 발사할 때마다 반동을 전혀 1도 잡지 못해 마치 문어크를 하듯 뒤로 크게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중국산 자주포의 고질적인 현수장치 및 차체 설계 결함 문제인데요. 더욱 황당한 것은 부사수가 포탄 발사 직전 위험을 무릅쓰고 차체 밖으로 나와 궤도 뒤에 받침대, 즉 스페이드를 설치하는 매우 촌티나는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차체는 여전히 통제 불능 상태로 심각하게 밀려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기 불안한 문제를 넘어 현대 포병의 전투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에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는 것이죠. 초탄 발사 후 차체가 크게 밀려나 버리며 다음 탄을 쏘기 위해 다시 조준하는데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어 분당 발사 속도가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K9 자주포와 같은 현대 포병의 핵심 생존 전술인 슈덴스급 전술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적의 대포병 레이더의 발사 위치가 탐지되는 순간 신속하게 자리를 피하지 못하는 포는 적의 반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생존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포병 운용의 두뇌 역할을 하는 사격 지휘 체계의 충격적인 낙후성이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서는 관측병이 구식 망원경으로 목표를 식별한 뒤 무전기를 통해 표적의 좌표를 숫자로 하나하나 직접 외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심각한데요. 이 같은 통신 과정에서 좌표를 잘못 누르거나 통신 불량으로 인해 수신자가 잘못 알아듣는 등 인적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매우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이죠. 자칫 아군을 쏠 수 있다는 말이 농담이 아닌 것입니다. 현대 포병 시스템은 관측부터 분석, 결심, 타격에 이르는 이른바 킬체인의 모든 과정이 암호화된 디지털 데이터 링크를 기반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K9 자주포에 탑재된 자동 사격 통지 장치는 관측 자산으로부터 암호화된 표적 데이터를 무선으로 수신하는 즉시 자체 위치 정보와 기상 정보 등을 종합하여 자동으로 정확한 사격 재원을 계산하고 포신을 정렬하여 수십 초 내에 즉각적인 대응 사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좌표를 일일이 목소리로 전달하는 중국군의 아날로그 방식은 1분 1초가 아쉬운 급박한 현대 전장의 속도 경쟁에서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죠. 중국산 자주포와 한국산 자주포를 놓고 고민하는 중립국들에게 그야말로 중국 자주포를 사면 안 되는 이유를 스스로 홍보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한화의 K9이 이번 미국 자주포 사업 수주에 성공한다면 K9은 명실상부한 전 세계의 표준 자주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90% 이상을 석권하는 것도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대한 도전이 현재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한 줄 평. 그럼에도 K9이 중국 자주포를 못 이기는 이유. 아니, 춤까지 추며 즐기는데 어떻게 이기냐고.